어제 북한의 김정은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전쟁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북러 조약 비준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핵 잠수함이 최근에 동해로 들어온 사실입니다. 발사 구간이 있습니다. 130km까지 격파할 수 있습니다. 큰 손에서 발사력을 장비하고 있는 모든 무기 체계들 관리하는 이 유압식인가 좋다가 이번에 이제 물에다 진수했다. 난이다 보면서 쓸 리가 없겠다. Somebody gave Russia, years ago, before me, all of our plans and specs for hypersonic missiles, and they built them, and we didn't. 그러니까 러시아의 최신형 핵 잠수함과 과거 김정은이 직접 타봤다는 그 호위함이 동해로 들어온 사실을 일본의 합동참모본부격인 일본 군 당국이 알아낸 건데요. 그 정대진 교수님, 이건 전에 없던 일인데 왜 이런 훈련과 같은 도상훈련이 벌어진 겁니까? 러시아 함대가 사실 동해 쪽으로 종종 진출은 하긴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예. 이번엔 보란 듯이 이제 좀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일본을 통해서 뭐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 이제 꺼리낄 것 없이 지금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한 4년 전부터 쓰고 있는 중요한 말이 정비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많이 전개를 요즘 하고 있죠. 부산항에 핵 추진 잠수함도 많이 들어오고 전략 폭격기도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비례로 어쨌든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의 핵 추진 잠수함과 함정들 호위함들이 동해로 진입하는 것을 이제 보란 듯이 이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한미의 군사 행동에 대한 정비례적인 대응 차원에서 아마 북한이 러시아에 요청했을 가능성. 그리고 뭐 러시아도 꺼리낄 것 없이 뭐 지금 북러 밀착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러시아 쿠르스크 우크라이나 전장이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반도에서도 힘을 좀 가시하고 영향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이제 그 카드로 이게 사용됐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과거 북한 김정은이 타봤던 저 호위함을 직접 러시아가 동해까지 끌고 왔고 또 다른 최신형 핵 잠수함도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아까 정대진 교수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냐. 미국이 한반도에 저렇게 핵심 군사 전력들을 전개시키듯이 러시아도 동해상에 북한 돕기에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되면 같은 개념이라면 지금 주한 미군 파견도 있는데 러시아가 핵심 전력뿐만 아니라 군사도 평양에 주둔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 군사 전문가들도 하던데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태평양 함대 정도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예. 그 수위 조절을 하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동시에 이제 한미를 동시에 압박하는 이제 이 정도 수위도 충분히 지금 현재 효과는 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의 러시아군을 진주시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또 다른 얘기죠. 그리고 예. 또 평양이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뭐 중국 외무부 대변인이 아주 종종 쓰는 표현이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자주적인 나라다. 중국말 안 듣는다라는 표현을 늘 이제 관용어처럼 쓰거든요. 예. 그런 북한이 러시아군을 본토에 이제 받아들일까? 특별히 전쟁 상황이나 유사시가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먼저 러시아군을 초청해서 북한 본토에 진주를 시킬까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생각해보기 어려운 시나리오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저 영상이 이제 과거 북한 김정은이 탔던 호위함도 그리고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함정이 동해 진입은 정확히 이제 일본의 홋카이도 쪽을 이제 타고 서진했던 건 이번이 전에 없던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영상으로 봤던 게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여기보다 좀 더 격상된 고위급 미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나토를 찾았는데 유럽을 찾은 다음에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군 현재 말 그대로 전투 중이다.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미국의 고위급 관리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이 실제로 지금 전투 중이다라는 걸 공식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최전선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러시아 통합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맞서서 지금 싸우는 걸 아예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 됐어요. 앞서는 이제 부대변인이었는데 이제 국무장관의 얘기 뭐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지금 국무장관이
라이브 방송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가 있는 이제 벨기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는 좀 더 미 국무장관이 또 추가로 어떤 내용을 언급하느냐에 따라 속보로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이었다면요.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를 총괄하는 새로운 국무장관에 이 사람을 발탁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That's the goal we should be working towards, because what North Korea has is not a government. What North Korea is being run by is a criminal syndicate. The Bush administration was wrong to remove North Korea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and I hope we'll reverse that. 앞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현 국무부 장관이 북한 규탄 메시지를 냈다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새로운 국무장관이 유력해 보이는 루비오 의원. 그런데 저 김준일 대변인, 과거에 김정은은 미치광이다. 꽤 강경파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외교 안보의 이제 투톱으로 지금 지명이 되신 분이 지금 루비오 상원의원하고 왈츠 하원 의원인데 이분들은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강성 매파다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얘기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범죄 집단이다, 김정은은 미치광이다,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로 북한의 목을 짓눌러야 한다, 뭐 이런 아주 강한 메시지들을 내놨는데 이번 그 트럼프 행정부의 2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충성파를 인선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분들의 발언만 놓고 보면 안 된다.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기를 좀 저는 주목해 보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 단초를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트럼프 주니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그 네오콘 소위 신자유주의자, 이분 신보수주의자 이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각종 국제 분쟁 지역에 미국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기용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분들의 발언이 매우 강성 보수적인 매파의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보여줄 모습, 세계의 자치경찰의 모습은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사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는 발언들을 매우 면밀하게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 속보 자막으로 나오는 저 국무부 장관은 우리의 외교부 장관 쪽인 국무부 장관은 현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인 블링컨 장관이 실제로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2기 국무부 장관이 유력한 루비오 상원의원은 김정은의 미치광이, 북한은 범죄 집단. 물론 아까 뭐 김진우 대변인 말씀처럼 메시지만 세지 어떤 북한 관련 행동을 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파, 매파 외교안보 투톱은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습니다. 미국, 우리는 이렇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요.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특히 이번 전쟁, 드론전 양상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군이 무인기를 독도함에 이륙시키는 전투 실험을 오늘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대진 교수님. 그동안의 무인기는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가 있는 무인기로 올리는 시험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저 무인기, 고정액 무인기인데 저거를 실제로 독도함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무인기를 독도함에서 이륙시키는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독도함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대형 수송함인데요. 저게 길이가 199m입니다. 그전에는 헬리콥터, 그러니까 회전익만 탑재하고 작전을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 모압이라고 하는 저 무인기는 그 활주로가 100m 이내가 되면은 이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199m의 길이의 이제 독도함 내에서 충분히 이제 갑판서 이륙을 가능하고 지금 이제 그 실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헬리콥터만 싣고 다니던 이제 독도함이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이제 해군이 선사를 한 것입니다. 저렇게 이례적으로 우리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고정의 무인기를 띄우는 아마 무인기 실험, 이번에 아마 무인기 드론 공격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그런 대비 차원도 염두에 두진 않았을지 해당 영상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